카페가 모여있는 거리를 헤매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신혼초에 되게 좋을 텐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이 혹시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혼초 한창 좋을 텐데. 정말 신혼초에 바람피는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라면 참 슬픈 일일 텐데요. 뭐 어느 정도 지나서 뭐 권태기도 아니고 신혼 초면은 둘이서 더 좋아야 될 시기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남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결혼한 지 6개월.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지 6개월. 오늘도 남편을 찾아 친구와 함께 카페 골목을 헤매던 아내는 목격하고 맙니다. 남편의 연애 현장을 말이죠. 뭐하냐? 당신 뭐야? 왜 이러세요? 뭘 왜 이래요 지금?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도 오해야? 민석 씨랑 무슨 너 사이예요? 지금 이게 몇 번째야? 내가 지금 오해하는 거야?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저희 안 만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야, 너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아니니까. 민석 씨 저 갈게요. 아, 진짜. 뭐 어디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 어디 가요? 우리 나중에 전화해요 너 민석 씨. 지금 쫓아가지? 지금 쫓아가. 아니, 그런 거 태연아, 우리 아니라니까. 그냥 가자. 우리 그냥 가자. 어차피 야, 왠지 오해하지 마. 남편은 그저 오해라는 말뿐인데 친구를 먼저 보낸 세연 씨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맙니다. 어? 아, 내가 집에 가서 설명 다 해줄게. 집은 무슨 집이야?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참 알 수 없는 부부입니다. 사람들 말처럼 신혼초라면 한창 좋을 때인데 왜 남편은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연애의 달인인 남편을 둔 세연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전 부부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일은 잘 해결하셨어요? 잘 해결했죠. 그 원래 아침 식사 준비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요? 주말에는 제가 거의 전적으로 살림하고 청소하고 애 빨래하고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약은 제가 앞으로 평생 계속 쭉 지켜나갈 생각이고요. 민석 씨는 지금 뭘 만드는 걸까요? 재료를 난도질 하듯 깨알같이 썰고 있는데요. 표정도 사뭇 진지합니다. 무김치도 아이가 먹을 만한 크기로 아주 잘게 써는데요. 지금 아내가 좀 이가 좀 안 좋아서 딱딱한 걸 잘 못 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게 썰고 있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대단한 민석 씨. 결코 여자 문제로 아내의 속을 썩이는 남편 같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드릴까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내를 위한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제 깨우러 가야겠네요. 다 차리신 거예요? 네, 맛있겠죠? 네. 이따가 좀 드릴게요. 좀 깨워야 돼요. 이제 늦잠 자는 아내를 깨우러 가는데요. 박수, 일어납시다. 빨리. 빨리. 알았어. 아직 잠이 안 깼는지 얼굴을 묶고 있는 세연 씨. 아내를 깨우고 밖으로 나가는가 했더니 나간 척만 하는데요. 신혼 때나 할 만한 귀여운 장난입니다. 빨리 일어나.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알았어, 나갈게. 알았어, 빨리 나와. 알았어. 진짜 나가? 음. 진짜?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세연 씨는 남편이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직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맨 얼굴이어가지고 제가 아직 맨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줬거든요. 아 남편한테요? 네. 저 잠깐만 세수 좀 하고 나올게요. 아침마다 세연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이렇게 화장 먼저 한 다음에 남편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살짝 커버라도 해야지
남편이랑 마주 봐요. 그 얼굴에 제가 좀 잔 흉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꼭 가린 다음에 보는 편이에요. 결혼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민 얼굴을 감췄다니 세연 씨도 정말 대단합니다. 맛있겠지? 이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배고팠겠다 완전. 맛있어? 완전 깜짝놀라 장난이야. 그래? 응. 맛있지? 내가 그치. 크게 먹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게 뭐야. 감질나지. 맛있어. 이제야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로 보이는데요. 민석 씨의 여자 문제는 잘 해결된 걸까요? 깊은 사이 같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민석 씨가 워낙에 이렇게 배려심 있고 또 잘생기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하니까 그 뭐 일단 저희가 신혼이니까요. 앞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야겠죠.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도 민석 씨 몫입니다. 자기야, 나 이제 나가려고. 나가 이제? 그만해. 내가 갔다 와서 할게. 얼른 쉬어. 하지 마. 집에서 좀 쉬어. 어디 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지? 오늘 너무 이쁘다. 자기도 잘생겼다. 응? 간다. 직장인인 민석 씨는 주말에 쉬지만 세연 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잊은 거 없어? 갔다 와. 집에서 쉬어? 바이. 애정 표현을 실컷 하고 나서야 문을 나서는 세연 씨. 무슨 일 하시는데 일요일 날도 이렇게 출근하세요? 제가 그냥 작은 옷가게 하나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일요일이 오히려 더 장사 잘 되는 날이니까. 세연 씨가 옷가게를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사실 세연 씨는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했고 유명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력도 있는데요. 그래서 솜씨가 좋아 장사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뭐야? 지금 나랑 같이 몇 년을 했는데, 어? 못 따라가죠 제가. 아이고, 입 벌린 소리는.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 왔어요? 뭐야, 요즘 왜 이렇게 뜸했어? 그랬어요? 휴가 늦게 갔다 왔구나. 안 그래도 어제 옷이 좀 들어왔는데, 이거다. 이거 어때요? 이거 딱 언니 스타일이었고 내가 이거 보자마자 언니 생각했는데. 진짜 이쁘다. 입어보고 맞으면 좀 싸게 해줄 거죠? 아유, 일단 입어놔봐요. 가방 주고. 여보세요? 아니야, 말해. 세연 씨 친구의 전화입니다. 사진? 친구가 보낸 사진을 보는 세연 씨.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가게에서 일을 하다 말고 뛰쳐나가는 세연 씨.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렇게 달려온 곳이 집인데요. 정말 분노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세연 씨입니다. 네. 뭐 두고 왔어? 지금 이런 거 갖고 있을 때야? 왜 그러는데? 너 어제 삼청동에서 밥 먹은 여자 누구야? 핑계 댈 생각하지 마. 지연이가 다 봤어. 아니 지현 씨가 뭐 어떻게 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보여줘? 내 친구가 네 남편 바람핀다고 나한테 사진 보냈다고. 너도 한번 볼래? 그렇게 다정한 남편 민석 씨가 세연 씨 몰래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겁니다. 하필 그 장면을 세연 씨의 친구가 보고 사진을 찍어 세연 씨에게 보낸 것이었는데요. 진짜 미안해. 세연아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하고 뭐가 오해인 건데? 내가 너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너가 매번 이 여자 저 여자 왜 바꿔가면서 만나고 뭐 하는 거야? 너 나 사랑은 하니? 나한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 사정 뭔지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너랑 못 살아. 나 당분간 엄마한테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 아르바이트야. 힙합 아티스트 아르바이트라고. 거기 있는 여자들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들 다 내 고객들이야.
이 직업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연애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픽업 아티스트가 그거를 코치를 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여자들을 되게 겁내하고 좀 되게 부끄러워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4년 전쯤만 해도 민석 씨는 소개팅에 나가면 여자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늘 차이기만 하는 남자. 정말 구제불능 모태솔로였습니다. 너 소개팅에서 기록갱신했다며? 어떻게 여자가 5분만에 나가냐? 나는 선배 중에 픽업 아티스트라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픽업 아티스트? 너 같은 놈 구제해주는 사람 야 진짜요? 한번 만나봐. 남자는 말이에요. 얼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여자한테 매너 좋고 말만 잘하면 70%는 먹고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후 민석 씨는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 그래요?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잠시만요. 도희야. 아 그래? 아 가야지. 어디로? 지금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 제가 전화 드려도 되죠? 그러시던가. 세련된 외모와 밀고 당기기라는 연애의 기술을 익힌 거죠. 픽업 아티스트한테 배우면서 여자들이 점점 이제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길어지고 애프터를 신청을 해도 이 사람은 저하고 이렇게 만나주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저한테 대시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왔죠. 소개팅하고 나서 전화 좀 바로 받지 마. 전화 바로 받는 여자? 진짜 매력 없다. 전화 무조건 씹어. 그리고 문자로 보내. 한 한두 시간 뒤에. 첫째도 청순, 둘째도 청순, 셋째도 청순? 제 고객들은 주로 다 여자분들이고 그 여자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연애하기 쉽게끔 제가 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아티스트지. 사실 그 이성 유혹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또 민석 씨는 여자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남자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건데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뒤 세연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세연 씨. 남편이 바람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표정이 한결 좋아 보이는데요. 픽업 아티스트라는 남편의 부업에 대한 생각은 정리가 된 걸까요? 저번에 그 남편분 얘기 듣고 충격이 좀 크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네, 근데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뭐 받아줘야죠. 그 일은 이제 그만하기로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해하기로 했어요. 가게 일을 보면서도 뭔가 열심히 끄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옷 디자인을 하나 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뭐랄까 자기 개발 이런 걸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좀 꺼내서 다시 보고 디자인도 좀 다시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우와, 민석 씨. 어떻게 왔어? 그때 연락도 없이 민석 씨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 보려고 그냥 땡땡 집었지. 뭐야? 괜찮아 볼일 있었구나? 이거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러죠. 뭐야. 저도 완전 뜨겁거든요. 뜨거워요? 옆에 누가 있건 말건 정말 못 말리는 닭살 신혼부부네요. 부러워요? 네. 남자친구 있잖아요. 남자친구 필요도 없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싸웠잖아요. 제가 뭐 집착한다나? 그래서 막 싫다고. 그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좀 그 하이에나처럼 자유 본능을 일으키는 좀 약간 그런 존재잖아요. 이럴 때면 민석 씨의 연애 코치가 슬슬 나옵니다. 보다 못한 세연 씨가 민석 씨를 회사로 돌려보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메모해요. 근데 일단 집에서 봐? 네. 가. 보고 싶을까요? 민석 씨가 가고 나자 세연 씨의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 깜빡했다. 아, 죄송해요. 네, 금방 갈게요. 네. 나 잠깐 1시간만? 아, 마사지요? 갔다 올게. 네. 공부 연락 주세요. 일하는 중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다니 세연 씨답지 않은 일인데요. 실장님. 세연 씨 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늦었죠? 가게가 많이 바빴나 보다. 아니, 갑자기 남편이 말도 없이 와가지고. 세연 씨가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나 봅니다. 피부 관리실도 꽤 자주 오는 듯 보이는데요. 전에 세연 씨를 데리러 온 남편을 본 피부 관리사는 늘 세연 씨를 부러워합니다.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좋겠다. 피부 관리 좀 받으시나 봐요. 네. 제가 남편보다 4살 많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별로 의식 안 했는데 요즘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자 피부가 또 관리 안 해주면 금방 확 늙어버리니까 미리미리 좀 관리 좀 하려고 일주일에 2-3번씩은 꼭꼭 받으려고 해요. 연상의 아내로 살기란 쉽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피부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자 세연 씨가 좀 특별한 주문을 하는데요. 저 아시죠? 턱이랑 코. 네, 그럼요, 알죠. 걱정 마세요. 왜요? 얼굴에 좀 안 좋으세요? 제가 남편 만나기 전에 한 3년 전쯤에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세연 씨. 3년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제가 3년 전쯤에 원래 디자인 공부하러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앞두고 친구들 자주 만나고 그랬었는데 당시 세연 씨는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하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서 꼭 연락해. 소식도 끊지 말고. 너 여름 휴가 때 꼭 놀러 와야 된다. 알았지? 알았어. 꼭 놀러 갈게. 비 오겠다. 유학을 앞둔 세연 씨는 기대에 부풀어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돌아가는 시각이 늦어졌는데요. 지금 서울은 순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세연이 얼굴은 어떻게 돼요? 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좋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전 얼굴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회복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성형수술만 4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좀 씹는 데 문제가 있어서 딱딱한 것도 잘 못 먹고, 사실 제가 이렇게 민석 씨한테 맨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아직 얼굴에도 좀 이렇게 잔 흉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타킹도 항상 검은색만 신는 거고. 시간이 흘러 몸은 회복됐지만 유학 자금을 치료비로 다 써버린 탓에 유학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누구세요? 저기 연극표 2장이 생겨서 그러는데 같이 연극 보러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연극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은 연극 제목이 책 보는 여자와 데이트를이거든요. 같이 데이트 하실래요? 나락으로 떨어져 한없이 좌절했던 시절, 민석 씨는 세연 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줬습니다. 용기와 도전, 그리고 희망이 세연 씨에게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죠. 안 추워?
그리고 세연 씨는 고백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할 말 있어? 나 사실 교통사고가 났었거든? 근데 그게 좀 큰 사고였어. 아직도 몸에 흉터가 많이 남아있고 얼굴은 성형수술 4번이나 한 거고 나 원래 유학 가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사고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 확실한 건 너랑 나랑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 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민석 씨가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절 위해주고 잘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그나마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그때 민석 씨가 안 떠나고 옆에 있어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깜짝이야. 자기 왔어? 이거 뭐야? 아 그냥 자기 생각나죠.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날이야? 저 사실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할 말? 세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한테 청혼을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고마웠지만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리고 또 제가 입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 정도로 날 이해해주는 사람 못 만나겠구나. 저도 또 많이 사랑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받아들이게 됐죠. 가게에서 다시 만난 세연 씨.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옷 정리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바빠? 아니 오늘 일찍 올 수 있냐고. 응, 끝나고 바로. 그래? 알았어. 맛있는 거 해놓을게. 나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진통을 겪고 나니 부부 사이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저녁을 준비한다던 세연 씨. 마트가 아닌 속옷 가게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속옷 가게는 왜? 그게 제가 요즘에 민석 씨한테 좀 신경도 못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세 계획을 조금 세워볼까 해서요.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세연 씨.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기보다 아이를 갖기로 했나 봅니다. 언니 저 이걸로 할게요. 원래 아이 계획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도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별 말이 없어서. 근데 이제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금방 35이거든요. 그러면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제 애가 생기면 민석 씨도 좀 더 확실히 마음 잡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날 저녁 세연 씨가 분주합니다. 분위기 낼 꽃병과 와인까지. 오늘은 정말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펼쳐 보이는데요. 진민석 씨가 시간에 맞춰 퇴근을 했습니다. 자주 왔어? 왔어. 잠깐만. 뭐야 이거? 배고프지? 배고 죽겠어. 얼른 가자. 무슨 날이야?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식탁에 놀란 민석 씨. 무슨 일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세연 씨가 준비한 특별식은 안심 스테이크. 민석 씨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다는데요. 뭐야 이거? 괜찮아? 마음에 들어? 와 이거 오늘 무슨 이거 뭐야 이게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야 여기? 뭐야? 와 이거 진짜 오늘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나 진짜 배고프지. 언제다 준비했어? 자기 기다리면서 근데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동안 민석 씨 문제로 다투는 걸 반복하느라 두 사람에게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럽다. 진짜? 괜찮아?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와. 많이 먹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세연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이제 우리도 2세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나 민석 씨 닮은 애기 낳고 싶은데. 애를? 나 이제 35이야. 34시지. 응? 뭐 4시나 5시나. 아니 뭐 지금 자기는 지금 아직 창창하잖아. 응? 지금 뭐 마음 넘어서 이제 애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냥 천천히 생각하자. 옷이 좀 불편한 것 같아.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어쩔 줄 몰라 옷을 핑계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세연 씨.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민석 씨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인데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실망한 세연 씨. 너무 단박에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부부 사이인데도 뭔가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몸에 흉터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남자들은 되게 시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 그런 것 때문에 민석 씨가 좀 거부하는 건 아닌가, 그냥 그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민석 씨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직 그런 것 같아요. 민석 씨의 마음속엔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입을 굳게 담은 민석 씨. 끝내 속마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연 씨가 모처럼 친정엄마와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엄마랑 이런 데 나오니까 좋다. 엄마 뭐 먹고 싶어?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일요일도 되고 그러니까 김서방 나오라 해서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자. 김서방 동창회 갔는데? 아예 그러지 말고 전화해. 아, 요 근처에 있으면 나올 수 있잖아. 알았어, 잠깐만.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어디야? 그래?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알았어, 이따 집에서 봐. 어디래? 한남동이래. 뭐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남편의 위치를 본 세연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밥 나중에 먹자. 어? 엄마 조심해서 가. 또 거리를 헤매기 시작하는 세연 씨. 이번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할 때 한남동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플 보니까 이 동네 있다잖아요. 지금 분명히 또 그 여자들 만나면서 픽업인지 뭔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연 씨는 다시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남편이 자신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는데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세연 씨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참을 헤매고 다니던 세연 씨의 눈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 씨는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민석 씨를 보고도 세연 씨는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 세연 씨를 본 민석 씨, 놀라서 세연 씨 뒤를 쫓아가는데요. 야, 사람 봤으면 알았지. 내가 지금 너랑 아는 척하게 생겼어? 아니 미안해 진짜. 여기 한남동이야? 미안해? 미안한 줄 알아? 부부 사이 제일 중요한 거 신뢰 아니야? 허구한 나 거짓말 했는데 내가 너 뭘 믿고 사냐고.
진짜 미안하다. 아 됐고. 난 너 같은 애랑 못 살겠으니까 네 이해해준 그런 여자랑 가서 사. 내가 뭘 했는데? 어? 내가 뭐 내가 뻔뻔해서 내가 뭐 했어? 그래 너 달랐으니까 너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뭐 커피를? 세연 씨를 그렇게 보낼 수 없는 민석 씨. 아니 진짜 야 내가 뭘 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네가 뭐 한 거 가지고 그래? 아니 그냥 커피 간단하게 마신 거 가지고 너 지금 그러잖아. 커피 간단하게 마시는데 그런 거짓말 왜 하냐고. 아니, 여자 손을 왜 붙잡고 있어? 미안하면 다야? 나도 아무 남자 만나고 아무 남자 손 붙잡고 있다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만 하면 다야? 그럼 되는 거냐고. 말은 그따구로 하지 마. 저 여자 뭐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 여자 뭐냐고. 아 그냥 옛날에 그 알게 된 그 고객인데 그냥 지금 좀 잠깐 사정이 있어가지고 만나게 된 거야. 거봐 너 지금 또 그 일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일 있어가지고 만나. 내가 너 그 일하는 거 싫다고 했지. 나랑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야 너는 왜 내 진심을 왜 못 알아줘? 너 내 진심은 알아? 야 너가 내 진심을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겠어. 네 진심 모르겠어. 나 모르겠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 갈 테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세연 씨의 태도에 민석 씨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세연 씨는 이제 지쳤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자신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민석 씨도 모두 싫어지는 세연 씨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아간 두 사람의 보금자리에서 세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간 세연 씨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체 민석 씨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민석 씨는 계속 망설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민석 씨. 서랍에서 신문지로 싸놓은 뭔가를 꺼내 들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세연이한테 가보려고. 오늘 두 사람은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세연 씨 친정 근처로 온 민석 씨는 나오지 않겠다는 아내를 설득해 세연 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세연 왔어? 앉아봐. 술 마셨어? 너 집에 언제 올 거야? 자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지쳐서 그래. 나 안 되겠어. 나 자기랑 헤어지기 싫어.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민석 씨.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로 싼 것을 펼쳐 보이는데요. 바로 통장입니다. 나 사실 돈이 좀 필요했어. 돈? 그냥 너 런던에 유학 좀 보내주려고. 민석 씨는 세연 씨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으로 몰래 픽업 아티스트 일을 해왔던 겁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유학 보내달래? 나 유학 접은 지 오래야 생각 없어. 나 그냥 내 남자한테 사랑받고 네 애 낳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됐어. 우리가 서로 믿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됐다고. 너만 있으면 됐다고 걱정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너 사고 나고 성형하기 전부터 준비한 거야. 내가 책임져야만 될 이유가 있어. 지민. 민석 씨.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민석 씨. 그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픽업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3년 전. 지금 서울은 순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이었고요. 상대편이 여자였는데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민석 씨의 잘못은 없었지만 상대편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다쳐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재건 성형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아내 세연이에요. 민석 씨는 아무도 모르게 세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세연 씨의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민석 씨의 죄책감은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연 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그냥 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사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죄책감하고 책임감 때문에 이제 세연이를 만났는데 세연이 만나면서부터 세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저 세연이 정말 사랑해요. 제가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지만 정말 세연이 옆에만 있게만 해준다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뒤 한강변을 산책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해 보이는데요. 따뜻하지? 두 분 이제 화해하신 거예요? 어? 화해할까? 한 거 아니었어? 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런 셈이에요. 사실 그게 사고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다면 그것도 운명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세연이가 그 지난날을 좀 잊고 저를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세연이한테 아주 엄청 잘할 거예요. 그래? 내가 맨날 구박해도 괜찮아? 그래 알았어. 너 구박해도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정말이야? 맨날 한다? 맨날 해. 근데 일요일만 빼고. 일요일은 쉬어? 일요일은 쉬는 날. 알았어. 생각해볼게. 두 사람은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길을 떠납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